아이고, 오늘 아침에 무릎이 영 말을 안 듣네. 엄마, 요즘 많이 추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늘 이래 다 나이 먹으면 그런 거지 뭐. 자,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들려주는 건강 라디오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오르내리실 때 시큰거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특히 최근에 날씨가 영하 12도,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이면 더 심해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많은 분들이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날씨에 따라 통증이 달라진다고 답하셨어요. 특히 춥고 습한 날에 더 아프셨다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추우면 무릎이 더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좀 더 편안하게 나실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추우면 무릎이 시리고 아픈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둘째, 관절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음식들, 우리가 챙겨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연구로 효과가 검증된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음식들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것과 피하실 조합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무릎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왜 추우면 무릎이 아픈 걸까요? 먼저 우리 무릎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릎 안에는 활액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가 있는데, 이게 무릎이 움직일 때 뼈와 뼈 사이에 기름칠 역할을 하게 돼요.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 활액이 온도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추워지면 액체가 좀 뻑뻑해지고 마치 겨울에 꿀이 굳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관절이 부드럽게 안 움직이고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럽 6개 나라의 65세에서 8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2주 동안 매일 통증을 기록하시게 했는데,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날일수록 관절 통증이 더 심했다. 이건 아마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온이 10도 내려갈 때마다 관절 통증이 의미 있게 증가한다는 결과도 역시 연구 결과로 있습니다. 추위의 영향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추우면 우리 몸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그러면 관절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혈액이 덜 돌면 관절에 산소와 영양분이 덜 가고 노폐물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추우면 아픈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절액이 뻑뻑해져서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둘, 혈류가 줄어서 관절의 영양 공급이 덜 됩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아프다는 어머님들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제가 관절 지키는 겨울 음식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로 효과가 확인된 것들 위주로 3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골 재료 충전은 바로 콜라겐입니다. 연골의 주성분이 바로 콜라겐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80세가 되면 젊을 때 일부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어요. 11개 임상시험 무려 870명의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을 데이터로 종합 분석했는데,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에서 통증과 관절 기능이 의미 있게 개선이 됐습니다. 도가니탕 좋아하시나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족발, 닭발, 생선 껍질, 다행히 저희가 이제 맛있게 먹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콜라겐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콜라겐이 몸에서 제대로 합성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비타민 C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도가니탕 드실 때 배추김치 같이 드시거나 식후에 귤 하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2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관절이 아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줘요. 2023년 이 발표된 문헌고찰이 있는데 9개 임상시험 2070명의 관절염 환자분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통증이 의미 있게 감소했어요.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오메가3를 3, 4개월 이상 섭취하면 아침에 뻣뻣한 시간이 줄어들고 진통제 사용량도 줄어드는 걸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오메가3
네, 등푸른 생선 드셔야겠죠.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거 드시고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드시면 좋아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들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요. 매일 밥 드실 때 들기름 한 숟갈씩 나물에 넣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호두 많이 드시죠? 오메가3 풍부하고요. 하루 한 줌 정도 챙겨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절액 이게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여름보다 갈증을 덜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액도 줄어들고 관절이 더 뻑뻑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증이 없으셔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겠죠? 관절액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관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윤활 작용을 도와줍니다.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해조류 드시는 게 좋고요. 미역국 자주 드시는 것도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몇몇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특히 통풍이 있으신 분들, 도가니탕, 족발 같은 음식들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퓨린은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통풍 환자들은 이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시면 콜라겐 음식을 드실 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요. 족발이나 돼지 껍데기 같은 음식은 콜라겐도 많지만 지방도 많아요. 고지혈증이 있으시면 이런 음식보다는 생선 껍질이나 닭발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혈액응고제, 항응고제죠.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메가3를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따로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음식으로 드시는 정도는 대부분 괜찮지만 보충제는 용량이 높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콜라겐 음식은 단백질이 많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정리하면요, 특별한 제한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조합, 그리고 피하시면 좋을 음식 말씀드릴게요.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콜라겐 음식과 비타민 C예요. 콜라겐이 몸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도가니탕은 김치와, 족발은 피클, 초절임이 되겠죠? 생선은 레몬즙과 이런 식으로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자, 둘째는 오메가3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오메가3 항염작용을 더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햇볕을 보기 어려우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둘 다 들어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4번 정도 드시면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생선과 채소입니다. 등푸른 생선 드실 때 채소 반찬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잘 맞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자, 피하시면 좋은 조합. 첫 번째는 콜라겐 음식. 탄산음료 안 됩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뼈와 관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건데 탄산음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짜게 드시면 몸이 붓기가 쉬워요. 부종이 생기면 관절에도 부담이 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국물 음식 드실 때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하루 예시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셔보세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관절액 보충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점심은 반찬으로 고등어 조림이나 삼치구이 같은 생선 하나를 꼭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자, 저녁 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 넣어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써보세요. 오메가3 섭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간식으로는 하루 호두 서너 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서너 알 정도만 호두 꼭 챙겨 드세요. 국물 요리는요, 일주일에 1-2번 정도 도가니탕이나 사골국 드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김치나 채소, 아까 비타민C 말씀드렸잖아요. 꼭 같이 챙겨 드세요.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보온입니다.
무릎 보온대, 보호대가 아니고 보온대 하나 해주시고 외출하실 때 무릎 부위가 얇은 옷으로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따뜻한 물찜질도 좋고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우면 무릎 아픈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관절액이 뻑뻑해지고 혈류가 줄어들고 관리 잘 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에서부터 관절을 지켜주세요. 콜라겐 음식으로 연골 재료 보충하시고요. 오메가3 음식으로 염증 줄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을 항상 충분히 챙겨 드셔서 관절액 유지해주세요. 셋째, 보온도 꼭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무릎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잊지 마세요. 어머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픈 거 그냥 참고 넘어가기 쉽지 않으시죠?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 한 잔, 들기름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건강 정보고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서 다를 수 있으니까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심하시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머니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이 겨울 보내시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 건강하세요.